자, 총선 한 7개월 남았습니다. 국민의힘에서 이제 인재 영입이라고 하죠. 시작을 했고요. 자, 면면을 좀 보니까요. 굉장히 눈에 띄는 인사들이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어서 또 민주당 소속으로 또 남양주 시장에 당선됐던 그런 분들도 있고 물론 최근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웠던 인물이긴 하지만 지금 면면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, 대충 키워드를 보면 총선 노선이 반야당, 반 전 정부 이렇게 보여요. 어떠세요?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약간 이번 인재 영입에 대해서 저도 약간 아쉬운 면을 표하는 게 아쉬우세요? 약간 예. 좀 아쉽습니다. 왜냐면은 그러니까 외부 인사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젊고 참신한 인물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김 저는 의원님 같은 그런. 저까지는 너무 예. 과찬이시고 예. 물론 이제 저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은 대개는 이제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 좀 예. 젊은 분들 이렇게 해서 당에서 좀 키우거나 상징성이 있는 분들이 대개는 이제 1기 멤버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그렇죠. 관례들이 있잖아요. 예. 아무래도. 근데 저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2기 내지는 3기 정도에 와서 안정감을 좀 주는 방식으로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좀 젊고 좀 다양한 분야에 이런 인재들이 왔었으면 더 많은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김기현 대표는 좀 진영을 아우르는 빅텐트를 꾸린 거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동의하십니까? 사실 근데 인재 영입의 핵심은 저는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그런데 방금 김재석 위원님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땐 일종의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공격수를 영입한 것으로 보여요.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에 소구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인물 또는 미래 비전이 있는 인물 이런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를 더 아프게 때릴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더 아프게 공격할 수 있을까? 이런 그 공격수의 관점에서 진용을 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최근에 있었던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소폭 개각, 여가부 장관,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도 결국에 굉장히 막말 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분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 패널들과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굉장히 그 과정에서 막말을 하셨던 이런 분들이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? 지금 후보자로. 그래서 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 총선 역시도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, 민생에 대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보다는 사실 민주당을 어떻게 더 세게 때릴 수 있느냐 이런 공격수의 관점에서 사람을 뽑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인재 영입은 중도나 무당층의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. 오히려 그 진영 안에서 더 잘 공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왔다라고 고정 결집 지지층의 환호를 받을 수는 있겠죠. 공격수인데 공격력은 있는 사람들로 평가하십니까? 근데 일단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가요? 정치 공환여자인 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이게 봐서 가장 뼈아픈 비판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정말 뼈아픈 공격수를 데려오려면 인지도도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. 알겠습니다. 인지도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. 또 한 명은 아니죠. 좀 영입 1호라고 내세웠던 시대전환 대표였던 조정원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빅텐트에 들어왔습니다. 어저께 직접 왜 국민의힘과 합당하려는지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.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.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원내에서 바라본 민주당은 제가 예전에 알던 민주당과 너무 달랐습니다. 굳이 표현하자면 87년에 멈춘 정당 같습니다. 네, 변한 건 민주당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과 이제 손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국민의힘에서 다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.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조정훈 의원 개인은 어떤 포부를 가지고 그럼 국민의힘에 함께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맥락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의 철학이라는 게 이분들이 나이 50대 가지고 갑자기 경제관이 그렇게 바뀐다든지 아니면 정치관이 바뀐다고 보기 어려워요. 정치관이 바뀐 게 아니라면 뭐가 바뀌었을까?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? 이런 해석을 낳게 하는 발언인데 사실 조 의원이 당적을 지금 4번 바꿔서 지금 국민의힘과 지금 손을 잡은 상황입니다. 어떻게 평가하세요? 네. 저는 굳이 1호 인재 영입이었어야 했을까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. 물론 한 4, 5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1호가 가진 상징성에 비해서
저는 그 파급 효과가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조정훈 의원의 저 말이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. 예를 예.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변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. 저거는 약간 자기 합리화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오.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셨을 무렵, 그러니까 2020년에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비판을 민주당에서 했습니다. 그 당시에 예. 조국 전 장관 사태 있었었고요, 내로남불 여러 가지 이슈 있었고요. 당연히 그때 코로나 대응부터 해서 부동산 문제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가 2020년에도 다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4년 만에 갑자기 그런 문제가 더 뭔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민주당이 더 나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온다라는 얘기는 저는 좀 자기 변명 같아요. 오히려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힘이 내 가치 노선에서 잘 맞다. 네. 뭐 국민의힘에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.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하셨으면 저는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뭐 솔직함 얘기를 해서 말인데 네. 이제 마포갑에 좀 공천을 받을 걸로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는 상징성 내지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 같은 것들은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예.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지연 학연 이런 걸 따져가면서 지역구를 정하게 되고 네. 제가 도봉에서 정치를 하는 건 도봉에서 살았기 때문에 태어났기 네. 때문에 도봉이 나온 이런- 스타. 도나스잖아요. 예. 네,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러면 조정훈 의원이 마포갑에 가서 수도권 선거에 어떤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저는 남아요. 예를 들면 그쪽에서 뭐 어떤 경쟁력이 있는 무언 일들을 했었느냐 아니면 네.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마포갑은 그냥 좋은 지역구 아닌가?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지역구 아닌가라는 네. 생각이 좀 들죠. 자, 민주당이 변해서 나갔다라는 말 들으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. 네. 저희도 뭐 노땡큐죠. 이런 분은 이렇게 신념도 철학도 없고 본인의 네. 자리만을 찾아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사람, 카멜레온 같은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. 사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철학이고 본인의 원칙, 네. 일관성 있는 모습일 텐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4번이나 뭔가가 바뀌었잖아요. 예. 지난번에는 뭐 서울시장인가요? 단일화할 땐 박영선 후보랑 했었어요. 네, 2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고 예. 또 지금은 이제 와서 갑자기 또 국민의힘으로 가시면 결국에는 본인이 앉기 좋은 자리 찾아서 가는 그런 철새 정치인으로밖에 안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런 분을 1호로 영입한다는 것은 사실 김기현 대표의 굉장한 실책이에요.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땐 당내에서 굉장한 불만이 있을 거다. 이 인재 영입 1호라는 건 사실 그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건지를 보여주는 방향성인데 네. 사실 조정훈 의원이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제대로 보여줬길래 이분을 1호 인사로 했냐. 네. 결국 그동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는 뭐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특검법에 네. 반대를 그렇죠. 했었죠. 그런 예. 정치적인 행위를 해오셨던 분인데 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이분의 노선 자체가 이분이 표방했던 중도 실용 노선과 도대체 얼마나 가깝냐.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그냥 국민의힘 인사들과 색깔이 맞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맛에 맞는 인사를 지금 1호로 영입해서 오히려 당내 분란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두 분이 좀 비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. 조 의원이 또 국민의힘의 일원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지켜보면서 또 나중에 뭐 재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. 아 그리고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조정훈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중도 실용을 다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국민의힘과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지를 많은 고민과 국민의힘 스스로도 많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